자, 확통 28번 문제입니다. 오답률은 63.5%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요.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X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1, 2, 3, 4입니다. 1, 2, 3, 4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F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아래에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때 F4가 짝수일 때 확률을 구하라. 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F4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fx가 정의되는 모든 함수의 개수를 구한 뒤에 그 중에서 f4가 짝수인 경우를 또 세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를 만족해야 되냐라고 봤더니 a가 b의 약수이면 fa도 fp의 약수이다. 말이 어려워요. 그죠? 어쨌든 a가 b의 약수이면 fa도 fp의 약수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실제로 좀 해보면서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원소는 1, 2, 3, 4밖에 없잖아요. 그럼 1, 2, 3, 4 중에 서로 약수 배수인 관계를 좀 써보면 일단 1, 2, 4는 서로 약수 배수인 관계죠. 그죠? 그 다음에 1, 3도 서로 약수 배수인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거를 그려보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개수가 고정되어 있는 거 나오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는데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4가 4로 같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4의 약수는, 그죠? 여기서 정의역을 얘기하는, 정의역이 4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역에 있는 4의 약수는 1, 2잖아요. 그럼 이 1, 2는 그 다음에 대응되는 치역에 있는 4죠. 4의 약수인 1, 2 혹은 4도 갈 수 있겠구나. 4까지 갈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자, 1이 2로 같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자, 1이 갈 수 있는 거는 1, 2, 4만 가능한 거 알겠어요? 왜냐면 약수만 가야 되기 때문에 요 4의 약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 2, 4만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이 2로 갔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2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하면 2는 마찬가지로 1의 배수기 때문에 1이 2로 갔기 때문에 2의 배수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2가 갈 수 있는 데는 2로 가거나 4로 갈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요런 개념이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감이 와야 됩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요 화면을 정지해 놓고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경우를 다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건데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4가 중요하잖아. 그죠? F4가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니까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F4가 1로 가는 경우를 한번 볼게.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1, 2, 3, 4 1, 2, 3, 4가 있는데 4가 1로 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4의 약수인 2하고 1도 1의 약수로 가야 돼요. 1밖에 없잖아. 그래서 무조건 2도 1로 가야 되고 1도 1로 가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경우는. 그죠? 근데 3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3은 1의 배수잖아. 그죠? 1의 배수이기 때문에 1이 1로 갔으니까 1의 배수 아무데나 갈 수 있다. 그래서 3이 갈 수 있는 공은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4가지가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되나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일일이 다 그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일단 1이 중요해요. 그래서 4가 1로 가면 일단은 나머지 애들은 다 1로 가야 되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될 것 같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3이 어디로 간다? 3은 1, 2, 3, 4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다. 그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fx가 2로 가는 경우, f4가 2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로. 저희가 2로 갔어요. 그러면 1이 어디로 갔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1이 결정돼야지 2가 또 가는 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가 2로 가면 1은 1로 가거나 2로 가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를 좀 표현할게요. 그래서 1이 1로 가는 경우 또는 자 이렇게 4가 2로 가는데 이번에는 1이 2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그죠? 자 그러면 2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2는 첫 번째 케이스는 2는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2는 1로 가든지 2로 가든지 상관없다. 그죠? 자 그럼 같다면 3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3의 약수가 1이니까 1이 1로 간 거잖아. 그래서 3도 마음대로 1, 2, 3, 4 중에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경우는 2 곱하기 4에서 얘는 8가지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4가 2로 갈 때 1이 2로 가는 경우는 2는 무조건 2로 가야 돼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은 어디로 갈 수 있냐면 1이 2로 갔기 때문에 2의 배수로만 갈 수 있지. 그래서 3이 갈 수 있는 경우는 2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거는 두 가지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F4가 2로 가는 경우도 이제 한번 구해봤어요.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F4가 3으로 가는 경우도 볼까요? 3으로 가는 경우. F4가 3으로 가는 경우. 그죠? 그러면 이제 3의 약수는 1밖에 없으니까 1, 2는 1 또는 3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을 기준으로 보면 1이 1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3으로 가도 돼요. 그래서 자, 1이 3으로 가도 된다. 자, 이런 거고. 자, 그럼 2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하면 2가 갈 수 있는 거는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3으로 가도 되죠. 1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3은 어떻게 되나요? 하면 1이 1로 갔으니까 3은 1, 2, 3, 4 아무 때나 가도 돼요. 자, 아무 때나 가도 돼서 얘는 2 곱하기 4에서 마찬가지 8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자, 1이 3이 가면 자, 두 번째 케이스 1이 3으로 가면 2는 무조건 3으로 가야 되네. 2도. 그죠? 이렇게 2는 사이 꼈기 때문에 무조건 3으로 가고 그럼 3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3도 3으로 가야 된다. 그죠? 왜냐면 1이 3으로 갔기 때문에 3도 무조건 3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 한 가지.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F4가 4로 가는 경우도 봐야겠죠? F4가 4로 가는 경우. 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F1은 1로도 갈 수 있고 2로도 갈 수 있고 4로도 갈 수 있죠. 그죠? 되게 많네. 그래서 1로도 갈 수 있고 자, 2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4로도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1로 가면 첫 번째 케이스 1이 1로 가면 2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 2, 4를 갈 수 있지. 2가 갈 수 있는 건 1, 2, 4를 갈 수 있어요. 3은 못 가요. 그죠? 그럼 같다면 3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3은 다 갈 수 있는 거지.
3은 1, 2, 3, 4. 자, 이렇게 다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1이 2로 간 경우는 2는 2나 4로 갈 수 있죠. 그죠? 2나 4로 갈 수 있다. 3은 어떻게 되나요? 하면 2의 배수니까 2, 4로만 갈 수 있지. 그래서 3은 1이 1로 갔기 때문에 3은 2, 4로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3 곱하기 4에서 12개, 얘는 2 곱하기 2에서 4개,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이 4로 갈 때는, 1이 4로 갈 때는, 2도 4로 무조건 가야 되죠? 4로 가야 되고, 3도 4로 가야 된다. 다 4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한 가지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어보면, 1로 가는 경우는 4가지가 있었고, F4가 1로 가는 경우는 4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 F4가 2로 가는 경우는 8 더하기 2에서 10가지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F4가 3으로 가는 경우는 8 더하기 1 해서 9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F4가 4로 가는 경우는 12 더하기 4 더하기 1에서 17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40가지가 나와요. 그죠? 40가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전체가 40이라는 거잖아. 그 중에서 F4가 짝수인 경우, 즉 2로 가는 경우랑 4로 가는 경우죠. 2로 가는 경우가 아까 10개, 4로 가는 경우가 17개였잖아요. 그러면 27개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답은 뭐라고 쓴다? 40분의 27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겠죠. 4번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그래도 또 많은 학생들이 맞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맞췄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트라이를 해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트라이를 해보면서 이 경우는 뭐만 가능하다, 이 경우는 뭐만 가능하다, 요거를 좀 찾아내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한 케이스씩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내가 지금 여기 써놨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문제입니다. 자, 29번은 오답률이 86.7%나 돼요.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아졌을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률 통계잖아요. 근데 통계 문제는 그냥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 그냥 시킨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유형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나오자마자 그냥 하면 돼요. 근데 통계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 통계에 확률이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 확률을 직접 구하게 하면 통계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실제로 통계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지금 아직 통계에 대해서 막 자신이 없다, 이런 학생은 유형별로 빨리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2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의 원점에 점 A가 있어요. 근데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을 시행할 건데,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5 이상이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다라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 시행을 어떻게 하죠? 16,200번 반복할 거예요. 반복했을 때 A의 위치가 5,700 이하일 확률을 표준 정교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 이하다 라는 말은 확률이 3분의 2라는 뜻이죠. 얘가 나올 확률은. 그죠? 그 다음 5 이상이란 말은 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했을 때, 그러니까 3분의 2의 확률로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3분의 1 확률로는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시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자, 각각은 독립시행이 되고, 그죠? 그 얘를 16,200번 시행하니까 얘가 뭐를 한다?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여러분.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는 다 뭐 모르셔도 되고, 일단 B다. 독립시행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몇 번을 하겠다? 16,200번을 시행하겠다. 그죠? 자, 일어날 확률이 얼마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를 정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걸 일어날 확률로 봤다. 그렇게 하면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충분히 크면, 시행이 충분히 크면 얘가 뭐를 따릅니까? 라고 하면 정규 분포를 따르죠. 그죠? 그래서 B가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N 이렇게 쓰시고, 뭐죠? NP, NPQ. 알고 있죠? 그래서 NP, 평균은 NP고, 그 다음에 분산은 NPQ다.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6,200 곱하기 3분의 2를 해보면 얘가 3으로 약분되죠? 3, 5, 15, 3, 4, 12 이렇게 2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1800이 되는 건가요? 자, 평균이 1800이고, 자, 그 다음에 NPQ잖아요. 그래서 10800에 3분의 1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3600이 나와서 분산은 60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죠? 이제 확률을 구할 차례입니다.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3분의 1을 우리가 이제 확률 P로 뒀기 때문에 확률 변수 X는 오른쪽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으로는 얼마큼 갈까요? 하면 16,200번 중에서 X만큼을 뺀 게 왼쪽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의 위치가 오른쪽으로는 X만큼 가고 왼쪽으로는 16,200에서 X 뺀 만큼 가니까 얘를 빼줘야 되는 거죠. 왼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자 2x-16,200이 될 거고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되면 5,700 이하의 1 확률을 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2x가 될 거고요. 넘겨주면 219 땡땡인가요? 219 땡땡 돼서 x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109가 되고 5가 되겠네요. 50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195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이런 거죠. 이제 이걸 z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z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시그마분의 x-m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을 하면 자 60분의 어떻게 되죠? 10950에서 10800을 빼면 되잖아요. 그럼 60분의 150이 돼서 요거 30으로 나누면 2분의 5가 되네요. 그래서 2.5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는 z가 2.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나 하면 0.5에다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요 값을 더하면 되는 거죠. 더하기 0.494 그래서 얘는 0.994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구하는 건 1000 곱하기 K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 답은 994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요거 보고 이거 이항 분포구나. 이항 분포. 그죠? 이항 분포. 그럼 이항 분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된다. NP, NPQ. 그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뭐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 시그마 분의 라지 x 마이너스 m 요걸 써가지고 우리가 표를 보고 찾는 그런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요 흐름을 좀 익히세요. 이렇게 찾아서 풀면 된다. 자, 요거를 잘 자기 걸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확통 30번 문제고요. 오답률이 92.6%로 가장 이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흰 공 4개가 있고 검은 공 4개가 있어요. 3명의 학생이 ABC에게 다음 규칙에 따라서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규칙이 뭡니까?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0개 이상 2개 이하다. 딱 봐도 느낌이 오죠. A가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막 나눠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구한 데서 B가 하나도 안 받는 경우, 1개 받는 경우, 2개 받는 경우를 좀 생각해서 좀 빼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해봐야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알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면 자, 흰 공 4개, 검은 공 4개인데 같은 공끼리는 서로 구별이 가지 않는데요. 구분이 안 가니까 우리가 흰 공이 몇 개 가 있고 검은 공이 몇 개 가 있다 이것만 좀 생각을 하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A가 0개일 때를 먼저 시작할 거예요. A가 0개예요. 그러면 BC가 8개의 공을 나눠 갔겠죠. 그죠? 그래서 BC가 8개의 공을 나눠 갔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세야지 좋을까요? BC가 흰 공 4개, 검은 공 4개를 나눠 갖는 거. 좀 무식하게 하면 일일이 다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B하고 C가 있는데, B가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2개까지 되는 거군요. 2개 이상이니까, 검은 거 2개가 왔다면, C는 검은 거 2개, 흰 거 4개를 받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흰 게 2개가 왔다면 흰 거 2개, 검은 거 4개를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검은 거 1개, 흰 거 1개가 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 흰 거 3개, 검은 거 3개 이렇게 받으면 되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2개 받는 경우니까 이제 또 3개 받는 경우, 4개 받는 경우 막 가야 되잖아요. 아, 이게 너무 복잡하다. 일일이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핵심은 여러분 뭐냐면 전체를 보면 우리는 흰 공 4개와 검은 공 4개를 나눠줄 거야. 그죠? 그런데 과정을 보면 만약에 내가 지금 나눠주는 입장이에요. 그럼 일단 흰 공부터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을 나눠줘도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되겠죠. 그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흰 공, 검은 공이 나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흰 공을 먼저 나눠주고 검은 공을 나눠준다. 2개를 따로따로 생각할 거고 경우의 수는 2개를 곱하면 되겠죠. 이 케이스에 한해서 이 케이스가 또 생기는 거니까 모든 경우에 따라서 다 생기는 거기 때문에 2개를 곱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여기 핵심은 흰 공 나눠주고 검은 공 나눠진다. 이렇게 갈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흰 공을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은 공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흰 공을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4개를 BC한테. 그럼 일단은 B가 받는 공의 개수가 2개 이상인데 이거는 좀 지금 생각하지 맙시다. 일단 나눠줘요. 나눠주고 전체에서 뺄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흰 공을 나눠주는 방법은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죠. 예를 들어서 B 더하기 C가 4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중복조합 여러분
알겠죠? 그죠? 생각나죠? 그래서 중폭조합을 써서 BC에 이제 몇 개씩 나눠줘야 될지를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자, 두 개 중에서 총 4번을 뽑을 거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5시 4랑 같겠죠? 그죠? 근데 얘는 결국은 5시 1과 같으니까, 총 5가지가 된다. 라는 거 알겠습니까?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논리로, 자, 이걸 이제 흰 공이라고 하면, 검은 공도 나눠줘야 되잖아요. 검은 공도 똑같죠. 다를 게 없어요. 검은 공도 똑같기 때문에 5가지가 된다. 그럼 전체는 요거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5에서 25가지가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개 이상이니까 0개랑 1개는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B가 0개 받는 경우는 1개가 있을 거고, 자, 이 빼야 되는 부분을 가로에서 쓸게요. B가 0개 받는 경우는 1개가 있을 거고, B가 1개 받는 경우는 검은 공을 1개 받거나 흰 공을 1개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2가지다. 또 가지라고 할게요. 이건 1가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총 3가지를 빼야겠죠. 그래서 25-3을 해서 총 22가지가 나온다. 이게 언제 A가 하나도 안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되는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1개 가질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가 1개 갖는다는 말은 검은색을 가질 수도 있고요, 흰색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흰 공을 A가 처음에 갖는다라고 해서 구해놓고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검은 것도 똑같이 일어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흰 공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헷갈리니까 곱하기 2라고 앞에 써놓을게요. 나중에 까먹을까봐. 자,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자, 흰 공을 이제 A가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일단은 흰 공을 나눠줄 때 B 더하기 C가 3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 2H3이고요. 얘는 4C3이 돼서, 요거는 4C1과 같죠? 총 4가지가 됩니다. 자, 검은색은 변함이 없어요. B 더하기 C가 뭐가 돼요? 4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럼 얘는 5가지다. 자, 따라서 총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하면 4 곱하기 5 해서 총 20가지가 나올 건데, 자, 중요한 거는 B가 어떨 때를 빼야 된다고요? B가 0개 받는 경우랑 1개 받는 경우를 빼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B가 0개 받는 경우랑 B가 1개 받는 경우를 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B가 0개 받는 경우는 1가지가 될 거고요. B가 1개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흰색 하나 받을 수도 있고 검은색 하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2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0-3에서 17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곱하기 2를 해야겠죠? 그래서 17 곱하기 2다. 자, 그래서 일단은 A가 1개 받는 경우까지 했습니다. 이제 A가 2개 받는 경우를 가야 돼요. 세 번째, A가 2개 받는 경우는, 2개 받는 경우는 좀 나눠 생각해야겠다. 왜냐면, 흰 받을 수도 있고, 흰 검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검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흰이랑 검은 같은 게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될 거고, 어쨌든, 흰 거 2개를 받는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흰 공을 먼저 하려면, 얘는 B 더하기 C가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 2H2가 돼서, 3C2가 되고요. 요거는 3가지가 나오겠지. 그죠? 하지만 검은 거는 B 더하기 C가 4가 돼서 아까 5가지였죠? 5개가 된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입니다. 검도 똑같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3, 5, 15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B가 하나도 안 받는 경우, 그죠? 한 가지. 그 다음에 B가 한 개 받는 경우, 흰색 받거나 검은색 받는 경우 두 가지는 빼야 된다. 그래서 15-3에서 12가 될 거고, 근데 이게 흰 거 두 개 받을 때도 12가지겠지만 검은 거 두 개 받을 때도 12가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따가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근데 헷갈리니까 일단 쓸게요. 흰 거 두 개, 그 다음에 검은 거 두 개. 다 12가지씩 총 24가지다. 이렇게 갔고요. 이제 뭘 안 했습니까? 그러면 흰 거 한 개, 검은 거 한 개 하는 거 안 했죠? 그래서 이제 A가 이긴 한데 여기서 흰 개 한 개, 검은 게 한 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B 플러스 C가 얼마죠? 3이고 그죠? 흰 공이 그 다음에 검은 공에 B 플러스 C도 3이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게 있었죠? 3인 거 4 곱하기 4가 되네요. 자, 이렇게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검은 공 B가 0개 받는 경우랑 1개 받는 경우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빼면 13가지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자,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7에 색칠하면 안 되고 34에 색칠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계산을 다 더해보면 22 더하기 34 더하기 그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37이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답은 9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얘가 이제 어려운 이유는 흰 공, 검은 공을 어떻게 나눠줄까 라는 거고요. 사실 시간만 있으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뭐 일일이 다 모든 케이스를 다 하면 돼요.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는 어떻게 두 개의 사건을 쪼개서 흰 공 나눠주는 게 일어나고 검은 공 나눠주는 게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해서 두 개를 곱해서 생각하면 된다. 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혼자서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다운받으면요, 구독, 새 모기를 뺏어먹으면 제가 막 쪼아요. 자기 같은 시간에 다른 날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알람 설정. 자, 여기 보이는 글자는 무슨 글인가요? 네,